저는 핸디 내비게이션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부경대학교 권광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목적, 시스템 구성, 기능, 설계, 사용 설명, 개발 후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목적은 건물 내외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안내하고 수집하는 목적이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화상통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총 4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는 건물 외부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GPS를 사용하는 통신이며 두 번째로는 건물 내부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USN을 사용하여서 위치를 추적하며 세 번째로 화상통화 안내가 있습니다. 화상통화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에서 핸디 내비게이션의 현황 그리고 상태를 관리를 하며 클라이언트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으로서는 총 3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핸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며 화상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서버 모니터링으로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을 하며 내비게이션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외부 정보 제공으로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 핸디 내비게이션과 두 번째 서버 모니터링 간의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GPS, USN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핸디 내비게이션의 구성으로서는 하드웨어로는 한백전자의 SM2 보드, 카메라, M3 보드 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로는 QT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 모니터링으로서는 하드웨어에는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된 PC를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기반의 우분투, QT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설계로서는 클라이언트 핸디 내비게이션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M2 보드에서 통신을 위한 GPS, USN을 사용을 하였고 화상 통신을 위한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무선 랜이 있습니다. 이들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전반적인 GUI를 담당을 하였고 GPS, USN, 와이파이는 통신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화상통신 및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구성으로서는 무선 랜을 장착한 PC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작은 GUI를 사용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핸디 내비게이션의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길 찾기, 그리고 경로 관리, 환경 설정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카메라가 작동하여서 그 카메라의 지금 이미지 정보를 무선랜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 얼굴로 하면 사람 얼굴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와 마이크를 사용한 음성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버 모니터링으로서는 서버에서는 내비게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비 대여를 사용하여서 지금 배출자의 현재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고 내비게이션이 누구에게 빌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 반납으로서는 이 대여된 내비게이션이 반납되었을 때 위치 정보를 삭제를 하고 그 대여 시간과 반납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비 관리에 대해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지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따로따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생각했던 게 클라이언트에게는 건물 내부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에 큰 점이 있고, 서버로서는 이 클라이언트들의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화상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 화상통신 역시 큰 기대 효과로 나중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로서는 대규모의 관광단지나 백화점,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GPS가 제대로 수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S를 받는 것은 지금 GPS가 받아주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GPS는 고정값으로 바꾸어서 학교에 특정 지점으로 놔두었습니다. 아까 건물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도의 경우에는 초기에 구글어스로부터 위도와 경도를 각 길의 위도와 경도를 받은 뒤에 프로토타입으로 길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실제 GPS를 가지고 학교를 돌면서 그 실직 좌표를 이용해서 길에 대한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3, 4주 정도 되니까 지도가 거의 GPS와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만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확대 축소에 대한 기능, 지역마다 여기는 예. 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맵을 직접 그리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니?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그러면 맵을 다 일일이 도시를 어떻게 그릴 거고 크게는 어떻게 그릴 거고, 아주 큰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도 코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좀 다른 방.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좀 불가능하고, 좀 중규모나 소규모, 중소규모 정도의 대형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작은데 뻔히 아는데 복잡하고 작지만, 큰 데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얄라몰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처음 가보니까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스마트폰 내비를 이용하는 그거하고 경쟁력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만 가능하지만,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내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서버와 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차피 내비가 지원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실내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실내에서는 좀 설치가 전제되어 있는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 여러 개 있는 박물관 같은 데 있어야 됩니다. 예, 박물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쇼핑센터나 디즈니랜드 이런 경우에 제법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 그런 곳에 효과적으로, 예. 네, 실외에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메뉴에서 길 찾기를 선택했을 경우에, 선택을 하였을 경우에 현재 위치로부터 길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USN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USN이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있는 것을 첫 번째 위치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첫 번째 위치가 되고, 내비가 이동하였을 때 이 위치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을 시 예, 지금같이 두 개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을 경우에 평균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도에 있다, 3분의 2 정도에 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알기가 힘든데, 그래서 테스트로 GPS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테스트로 GPS를 바꿨을 시에 이건 위치가 다 바뀌었을 시 4번 전송하지는 않고 5번 정도의 그 GPS를 받은 후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있으면 그 5번을 받고 나서 위치가 5번 바뀌면 그때서 전송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다 관리잖아요. 서버에서 관리죠. 예, 서버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말은 예. 이거는 스마트폰 스펙에 맞춰서 내부로 하지 않으면 예, 실용성이 없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고 이 맵만 그 지역별로 맵만 있다 맵만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바로 다 되는 거야. 네, 그런 얘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되면 예. 유용성이 그런 앱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거 단말 관리나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자기가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개념이 단말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가면 그건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이 다 단말로 모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정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옵션 팩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베이스는 스마트폰을 이제. 예, 그럼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훌륭한 그런 아니 예. 그거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연결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있으니까 예.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게? 내년에 또 저희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버에 화상 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화상 통신을 할 경우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송되어서 서버에서 전송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 타입이 PNG 형식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영상 그 전송보다는 용량이 커서 좀 느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이렇게 받은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내비 대여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내비 반납에서는 반납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궤도로 이동을 하였다, 그 정보를 저장해서 실제 뭐 이동한 좌표들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람이 어느 위치로 많이 다니는가 그래서 이걸 파악하면 어느 부분에 좀 더 어떤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까 질문이 같은 얘기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해서 뭐 와이파이나 예. 부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뭐 QR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예.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만들 수 있다. 예.